늘 깊은 목소리만큼이나 깊은 사생활 베일로 둘러싸여 있던 이찬원을 둘러싼 KBS 가요무대 출연 불발 소식은 한겨울 방송가를 단숨에 화제의 블랙홀로 끌어당겼다. 놀라운 건 파장이 번져가는 속도였다. 사내 이메일 몇 통으로 시작된 루머가 점심시간 목도 소문이 되고 퇴근 전엔 업계 메신저방을 뒤덮었다. 그리고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포털 실검 커뮤니티 헤드라인 심지어 해외 팬 번역 계정까지 이찬원 곱하기 쌓인 김동건 불안하는 의문 부호를 복사붙여 넣었다. 그 사이 진짜 당사자들은 땀을 뺀 채 사실관계 정리에 몰두하고 있었다. 알려진 전말은 이렇다. 연초 KBS 예능국 라인업 회의에서 장수 프로그램 가요무대에 1800회 특집을 트로트 세대통합 콘셉트로 꾸미자는 안이 올라왔다. 가요무대의 얼굴이자 40년차 MC 김동건 편성국장 그리고 제작총괄 CP가 머리를 맞대고 여기서 확실히 젊은 피를 수혈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회의록엔 2명의 이름이 적혔다. TV조선 오디션 출신으로 폭넓은 연령대의 지지를 얻은 이찬원 그리고 20대 여성 팬덤이 두터운 또 다른 트로트 신의 A회의 직후 캐스팅 담당 PD가 소속사 측에 콘셉트 시안을 보냈고 이찬원 측도 전통음악의 품을 넓히는 무대라면 얼마든지 긍정 검토를 하며 협의에 들어갔다는 게 첫 번째 팩트다. 그러나 진행이 빨라지는 만큼 변수도 거치게 튀어나왔다. 세대 통합이란 기획의도는 좋았으나 가요 무대라는 브랜드 정체성이 걸림돌이었다. 원로 출연진의 장르적 무게감 70에서 80년대 레퍼토리에 익숙한 시청층 그리고 전통가요의 미학을 지켜온 김동건 MC의 진행톤이 이찬원의 현대적 편곡 스타일과 어울릴까라는 회의론으로 번진 것이다. 마침 이찬원이 투어 콘셉트로 준비 중이던 신규 편곡 세트리스트가 팝 R&B 질감이 강해 가요 무대 색채와 과연 어울리느냐는 내부 이견이 커졌다. 이 과정이 일부 직원 입을 타고 김동건이 찬원 이름 빼라고 지시했다더라는 식으로 각색되면서 사실관계가 모호해진 채 불화서사로 번진 게 두 번째 팩트다. 정작 김동건은 당일 회의에서 무리한 편곡보다는 클래식한 빅밴드 편성을 제안해보자 정도로 언급했을 뿐이라는 게 다수 참석자 증언이다. 하지만 문장 하나가 어조까지 실려 전해지는 사의 제안은 삭제 요청으로 부풀었고 스타 MC가 후배 견제라는 자극적 키워드까지 더 칠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부 게시판엔 김동건 선생님 왜 찬원을 막나요 같은 팬들의 항의성 글이 속출했고 일부 직원은 김동건 라인 타면 찬원 못 나온다는 식의 무책임한 댓글을 캡처해 외부에 유출했다.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루머는 현실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이찬원 매니지먼트는 사실 확인보다 콘셉트 재검토에 집중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간단했다. 지금은 아니다. 이유는 세 가지. 1. 가요 무대 특집 주제가 대한민국 명작가요. 리마스터로 최종 확정되면서 이찬원이 준비한 최신 미디엄 템포 싱글과는 결이 어긋났다. 투어 리허설 스케줄이 가요 무대 녹화일과 며칠 차이로 겹쳐 라이브 밴드 코러스 합주를 최상 컨디션으로 맞추기 어렵다는 현실적 변수. 3. 신곡을 공개하기 전 전통가요 커버로 먼저 주목받으면 컴백 타이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었다. 이 결정은 김동건이 아닌 매니지먼트 내부 회의에서 내려졌고 제작진도 무리한 섭외보다 최적 타이밍이 났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는 이 합리적 조정이 대중에게 닿기 전에 뜨거운 루머가 더 빨리 새어나갔다는 점이다. 삭제 지시라는 자극적 키워드. 왕년 톱 MC 벌스 인기 트로스타라는 갈등 프레임. 그리고 KBS가 또 트로트 무시라는 진영 논리까지 더 씹혀져 반환점을 돌 때쯤엔 사실 반 허구반의 격정적 드라마로 뒤바뀌어 있었다. 심지어 가요 무대 녹화 당일 KBS 로비 앞에서는 소수 팬이 피켓을 들고 김동건 사퇴를 외치기도 했다. 제작진과 보안 인력은 당혹스러웠고 그 상황이 또 커뮤니티의 실시간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퍼지며 논란은 산불처럼 번졌다. 결국 KBS 홍보실과 이찬원 측은 동시대응에 나섰다. 첫 번째 칼은 객관적 숫자였다. 홍보실은 섭외 메일 주고받은 날짜 콘셉트 변경 회의로 취소, 통보 시각까지 타임라인을 공개했고 이찬원 측도
우리가 먼저 일정 조정 요청이라는 공문을 언론사에 배포했다. 두 번째 칼은 관계자 실명 인터뷰. 김동건 MC가 직접 녹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찬원이 무대를 더 빛낼 때가 있다면 그때 함께하자고 한 것뿐이라고 밝혔고, 이찬원 매니저도 오히려 선생님께서 이 무대에선 편곡 줄이고 진심을 보여달라며 조언해 주셨다고 화답했다. 두 가지 퍼즐이 맞춰지자 대다수 여론은 불화설 대신 해프닝 쪽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타이밍을 놓친 뒤끝은 길었다. 악의적 캡처 유포 직원에 대해 김동건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며 내부 징계 수순이 시작된 것이다. 그 와중에도 이찬원의 차트 지표는 무서운 상승세를 탔다. 소동이 정점을 찍은 바로 다음날 유튜브 뮤직 한국탑 아티스트 7일 누적 조회수 1190만 1년 누적 1위 유지. 그 숫자는 논란 덕분으로 치부하기엔 이전부터 이어진 탄탄한 스트리밍 데이터와 팬덤 파워를 동시에 증명했다. 찬원 시대로 불리는 팬덤은 사태 진화에 앞장서며 선풀 캠페인을 가동했고, 동시에 가요 무대는 다음에 우리에겐 투어 준비가 급선무라며 재생공유 챌린지를 재정비했다. 단발성 클릭이 아닌 글로벌 시청 시간을 늘리기 위한 장기 전략이어서인지 스포티파이 코리아 차트도 일시급 등 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다. 차트보다 더 화려하게 튄 건 광국의 러브콜이다. 보험금융권에서 시작된 문의는 섬유유연제, 친환경 전기차 커피 브랜드로 번졌다. 특히 한식음료 그룹은 군더더기 없는 진심. 건강한 이미지를 내세운 신제품 광고, 콘티의 이찬원의 내가 사는 그 집은 마음입니다라는 나레이션을 제안해 화제가 됐다. 광고업계는 말한다. 잡음을 가져와도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사람. 논란을 스토리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 결국 브랜드도 그런 인물을 원한다. 그 공식은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입증됐다. 한편 가요 무대 1800회 특집은 세대 통합 대신 불멸의 명곡 작곡가 편으로 수정돼 녹화됐다. 마지막 엔딩 멘트에서 김동건은 젊은 후배들이 멋진 색채로 이 무대를 찾아올 날을 기약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방송 직후 온라인 댓글창엔 이찬원을 겨냥한 오픈카드라는 해석이 쏟아졌고, 다음 시즌 예고편엔 스페셜 게스트 티저라고만 적힌 블라인드 이미지 한 장이 짤막하게 등장했다. 팬들은 벌써부터 그때가 언제일지 키워드 알림을 켜둔 상태다. 이제 남은 화두는 이찬원이 올봄 발매를 예고한 트로 플러스 R&B 융합 싱글과 전국 투어다. 작곡진 라인업엔 브리티시 팝 세션 한국 전통 관현악 세션이 동시에 크레디트에 오른다는 루머가 도는 중이다. 관건은 첫 라이브 무대를 어디서 선보이느냐. 투어 제작사는 국내 최대 공연장보다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아레나급 대형 스테이지를 물색 중이라며 위치, 스케일, 수명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후보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팬들 예상 리스트엔 고척돔 인천 아시아드 혹은 대구의 세복합 아레나까지 거론된다. 언론은 또 묻는다. 그 첫 무대를 가요. 무대에서 선보이는 시나리오는 없을까? 이찬원 측 대답은 차분하다. 언젠가는 하지만 처음은 우리 색깔이 가장 잘 드러나는 무대에서 결국 이번 가요. 무대 불발 해프닝은 두 가지를 남겼다. 첫째, 전통 가요와 뉴트로 세대를 잇는 교집합을 만들려면 단순 합동 출연이 아닌 프로그램 포맷 자체가 진화해야 한다는 숙제. 둘째, 이찬원이라는 브랜드가 갖는 영향력은 차트나 화제성 지표만으로 설명 불가, 그만큼의 스토리 자산과 팬덤 결속이 이미 성벽처럼 견고하다는 깨달음이다. 그래서 업계 안팎에서는 이런 말이 돈다. 찬원이 안 서면 무대가 비는 게 아니라 콘셉트부터 다시 짜야 한다. 그것은 칭찬이자 경고다. 거꾸로 말하면 이찬원도 스스로를 끊임없이 확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행히 그는 늘 준비된 사람처럼 보인다. SNS에 올라오는 짧은 연습실 셀프캠 한 편, 팬카페에 남긴 손글씨 편지 한 줄이 증명한다. 오늘도 더 나은 목소리를 위해라는 고백. 그 고백이 반복되는 한 설사 어느 방송에서 잠시 비껴나더라도 대중은 언젠가 기꺼이 재생 버튼을 누를 것이다. 콘셉트가 맞을 때
다시 만나요 제작진 팬덤 그리고 이찬원 본인이 한 목소리로 건넨 약속이다. 기다림은 길수록 설렌다. 그리고 설렘이 깊을수록 돌아올 무대는 더 찬란해진다. 이번 해프닝이 남긴 가장 값진 선물은 우리 모두가 또 한 번 진짜 무대를 향한 목마름을 체감했다는 사실 아닐까? 그러니 루머의 불씨가 가라앉은 자리엔 결국 이런 기대만이 남는다. 다음엔 어떤 노래로 어떤 무대로 어떤 이야기로 이찬원이 답을 들고 돌아올 그날 트롯 무대는 다시 한번 판도를 뒤흔들 준비를 마치고 있을 것이다.